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욱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욱 멘토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체감이 좀 좋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을 좀 지키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좋은 그런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되냐면 바로 대박플러스 시즌2를 참고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서 올려주시면 어떤 질문이든 친절하게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박플러스 시즌2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수는 2000포인트의 저항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장 막판에 안착을 해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004.22포인트 약 0.25% 정도 상승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70.98포인트 상승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꾸준하게 양시장을 매수를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다라는 부분들, 즉 상승을 할 때 특징을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주는 반면에 일단 개인 쪽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승을 끝까지 못 먹는 게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테크인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죠.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삼성테크인뿐만이 아니라 LG그룹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이런 종목군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 부분들이 상승하는 원동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나름대로 꾸준하게 성장, 즉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이 부분들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연도별 국내 주식 펀드 자금에 대한 유출입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2011년도 때, 2011년도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펀드 자금이 유출이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 펀드 자금이 유출이 된다라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환매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겠죠. 작년 같은 경우 2013년도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2000포인트 부근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의 환매가 나왔었습니다. 2014년도는 약간 좀 다릅니다. 1950에서 2000포인트 정도가 되면 환매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다시 하단권역에서는 1900포인트, 이때는 다시 펀드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가 다 끝나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들은 지금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와 러셀 2000 지수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다우지수는 급락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러셀 2000 지수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 러셀 2000 지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중소형주 2000개를 모아서 지수화해 놓은 부분들이 러셀 2000 지수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회복의 단계가 마무리가 되고 성장을 했을 때에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중소형주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 원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신용에 대한 스프레드, 이 부분들, 위험성 부분들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우지수와 러셀 2000 지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중소형주들이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아직까지 2000포인트를 안착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소형주 지수를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 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직까지 이제부터 걸어보지 못한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인을 살펴보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에 대한 스프레드가 레벨 다운이 됐다라는 것, 즉 어느 정도 이 안정적으로 이제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크지 않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닥 시장, 즉 대형주는 거래소, 중소형주는 코스닥,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나눠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 나가고 있죠. 거래소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상장 폐지의 기업이 줄어들고 있고요. 감사 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는 기업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에 대한 신규 지정에 대한 종목군들도 줄어들고 있죠. 결국 이 얘기는 코스닥 시장이 이제 투명하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위험 혹은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면 이제는 조금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항을 보게 되면 수급입니다. 중소형주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수급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형주만 상당히 매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대형주는 팔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중형주는 매도가 나왔지만 소형주를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만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소외를 당하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라는 이 입장에서 매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잠시 뒤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장 정리 여기까지는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종목 AS를 좀 진행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종목의 AS를 좀 하게 보면 손절이 나간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이 한국카본이네요. 자, 한국카본이 손절가를 이탈을 하면서 3.6% 정도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한 차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엔 241선의 저항대를
장악하지 못하고 나서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박스권역으로 다시 회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나름대로 성장성은 있겠으나, 즉 부실에 대한 부분들 다 떨어냈기 때문에 일단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기술적인 흐름상을 놓고 봤을 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기 위해서 일단 매도 처리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 있죠. 아비코전자라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자, 아비코전자를 한번 볼게요. 아비코전자를 보시게 된다면 금일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가상 6,000원을 이제 안착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죠. 과거에 7,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상당히 깊게 받았죠. 근데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탈 수 있다. 즉 어닝 시즌이고 지금 시장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괜찮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을 할 것입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따라 들어가기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자리대죠. 그렇지만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조금 높였습니다. 7,200원까지 일단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하고요. 리스크, 즉 익절가를 잡기 위해서 5,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리콘웍스입니다. 자, 실리콘웍스도 지난주에 대안주로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루머가 좀 돌았었죠. 동바이텍에 대한 인수를 할 것이다, 조회 요구를 좀 받기도 했었는데, 일단 다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난 이후에 약 5%가 조금 넘는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긴 틀로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좀 박스권역입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이 좋게 되면 이 박스권은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 기업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들, 지금 LED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죠. 신규 사업으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 조명 쪽에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에 됐을 때 이 패널,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큰 사이즈까지 다 들어가게 된다라면 수익성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큰 사이즈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부품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실적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즉 중국 시장 애플이 진출을 했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LG 쪽도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이 기업도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종목군들 좀 여유 있게 투자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종목 AS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재은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분들이나 전업주부님들이 얘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종목 선정이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를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이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좀 해드렸을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61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고, 수급이 좋은 것들을 보시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을 봐라. 그리고 월봉과 주봉과 일봉을 다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정배열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라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세세하게,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을 잡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을 잡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기준이 가장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목 선정은 이동평균선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MACD라든가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스토캐스틱. 이 보조지표를 참고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침체 국면이냐, 아니면은 다이버전스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 좀 보겠죠? 일목균형표 같은 뭐 일수를 따져본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보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때로는 보조지표를 활용하긴 합니다. 근데 거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후행성입니다. 온갖 이 차트, 즉 어떤 뭐 캔들이던 이동평균선이던 보조지표는 전부 다 이 후행성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후행성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나고 나서 그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보조지표의 쓰임은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낙폭과대 매매를 했을 때는 보조지표를 좀 활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낙폭과대를 했을 때는 스토캐스틱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RSI라는 보조지표를 활용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의 보조지표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최근에 하락장이 됐을 때 유행하고 있는 이 보조지표를 좀 보게 되면 일목균형표를 상당히 좀 많이 쓰거든요. 그게 하락장일 때는 잘 맞는다라는 부분들, 속설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기준일 뿐입니다. 흑운이 있는지 양운이 발생을 했는지 이런저런 조건들을 맞춰놓고 난 이후에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매수라는 부분들. 근데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즉 기준만 가지게 된다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이 있는데 양봉, 음봉, 그리고 시가와 저가. 캔들 같은 경우는 양봉에 대한 시가와 저가 부분들, 그리고 음봉에 대한 시가와 저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종가는 없습니다. 종가는 없죠. 물론 종가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저가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즉 저가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 추가적으로 밀려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마지막으로는 마디입니다. 마디가 있는데 이거는 파동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데 제가 즐겨 쓰는 게 이 파동과 가격입니다. 지난번 이 대박플러스에도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마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동평균선일 겁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기준점을 잡고서 보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잠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칠판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주가를 종목을 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두 가지를 보죠.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을 봅니다. 그죠?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을 보죠. 어떤 부분이냐면 실적이 나와주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적이 괜찮구나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뭘 보죠? 종목을 볼 겁니다. 그 종목을 보는데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보겠죠? 과연 이게 역배열이냐 아니면 정배열권역에 있느냐, 이 부분들을 볼 것이고, 또 하나는 수급이 확인할 겁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느냐, 주체를 좀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있을 겁니다. 거래가, 즉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만 가지고 단기 매매를 들어가겠죠. 여기다가 또 하나 붙이겠죠. 아마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역배열이 됐든 정배열이 됐든 뭘 보냐면 5일선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5일선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매수 포인트고, 이탈하게 되면 매도 포인트다. 단기 매매에 대한 기준점이죠. 단기 매매에 대한 기준점. 이 부분들만 알고서 상당히 많이들 접근을 하셨다가 실패를 합니다. 즉 차트는 쪼개면 쪼갤수록 속임수가 많이 있습니다. 속임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근데 이 5일선이라는 부분들을 빼버리고 다른 걸로 바꾸면 됩니다. 바로 241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화면을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봉 차트의 241선을 놓고 보면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많은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어떤 전문가는 201선을 보고요. 어떤 전문가는 301선, 306일선, 뭐 481선 여러 가지 봅니다. 1000일 동안 노래를 불러서 그런지 1001선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 일봉 차트의 241선을 봅니다. 왜 보냐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의 평균값입니다. 평균값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 241선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주가가 241선 위에 있다면 매매를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즉 매매가 됐던 투자가 됐던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접근에 대한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주가가 241선 밑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급등이 나와도 그 종목은 버리세요. 241선 위에 있는 종목만 매수를 하는 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했던 중기적으로 추세 매매를 했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241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을 때는 여유를 좀 가지고 봐야겠죠? 여유. 그죠? 이 부분들이 직장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매 스킬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도 써 있을 겁니다. 직장인이나 전업주부에게 가장 적합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241선을 왜 보냐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잠깐 좀 지우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가게 되면 올해 주가가 그래서 조정을 좀 받겠죠? 그러면 241선도 꾸준하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대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해주게 되면 장기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241선을 꼭 봅니다. 왜 보냐면 계속 빠졌기 때문에 종목을 접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손실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1선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수렴 과정을 좀 거치겠죠? 그죠? 자, 수렴 과정을 좀 거치는데 왜냐하면 종목은 확산과 수렴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갑니다. 위로 됐든 위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확산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즉 이동평균선이 밀집을 하는 그런 사이로 본다는 얘기죠. 결국엔 수렴을 하고 나서는 다시 위가 됐든 아래로 됐든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1선이 오랜 시간 동안 밀려 내려오고 그 각도 차이가 완만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관심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추세,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단순함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조금 더 바꿔 얘기를 해볼게요. 누구는 얘기합니다. 301선에 있는 종목을 봐라. 301선 위에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해라.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낙폭과대가 제일 쉽다더라.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 기준과 원칙에 철저하게 배제되는 겁니다. 낙폭 과대를 매매를 해도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거는 그 300일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300일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도 마찬가지예요. 241선 낙폭 과대로 밀려내려도 241선은 지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 종목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95년도 때부터 지금 오늘까지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검정색 선으로 좀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241선이거든요. 241선이 주가가 241선 위에 있을 때에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몇 번 안 되겠죠. 자, 지금 현재 작은 구간으로 보게 되면 요 구간과 그리고 요 구간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저는 향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014년은 주식을 하기가 가장 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해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241선을 넘어선 자리대를 보게 되면 몇 번 없습니다. 그죠? 금융위기가 당시가 나왔을 때 이탈을 했었죠. 이때는 주식 쉬면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거 안 먹어도 돼요. 이거 안 먹어도 되고 올라섰으니까 여기에서만 매매를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이탈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는 그림으로만 보게 되면 기준과 원칙이 정확하다는 얘기죠. 정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지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죠? 시장이 하루하루 등락이 거듭되고 있고요. 즉 전업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맨날 HTS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무슨 일이 터지고 있고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네, 무슨 얘기를 하네, 이런 얘기를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밀려버리게 되면 이거 매도하고 다시 한번 밑에서 잡아볼까?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할 겁니다. 왜? 계속 본업에 충실을 하다가 장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크게 단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매수를 해서 꾸준하게 추세를 태우고 나면 그대로 유지를 시켜놓고 이 꼭지에서 매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간 자리 이탈이 되는 확인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러한 매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방송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강연회 때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메디톡스는 제가 강연회 때 말씀을 드린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메디톡스도 보세요. 이 과거에는 정말 밑에 있다 주가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횡보를 하던 상승 추세를 그리던 241선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상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241선 지지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했다라면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매도하면 그만입니다. 즉,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과거에 샀다가 정배열 권역이니까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대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큰 수익은 아니지만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잡아준다는 얘기죠. 적어도 이 자리대에 매수를 했어도 약 20%가 넘는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종목에 대한 기준점을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인터파크.
자, 작년에 대박플러스에도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마디매매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회 때도 몇 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리고. 근데 14,950원 찍고서 밀려내렸습니다. 여전히 241선 지지해주면서 계속 움직이죠. 여기서 밀린다 하더라도 241선을 지지를 해준다라면 아직까지 장기 성장성은 꺾인 게 아닙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리는 부분들은 다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물려있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즉 내가 241선 부근에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하게 된다라면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무학.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무슨 얘기 드렸죠? 저는 소주를 마십니다. 좋은 데이를 마십니다. 무학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21선, 241선에 대한 지지를 받아주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241선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밑바탕이 깔려 있는 종목이어야 합니다. 무학이라는 부분들은 경상도 지역의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근데 수도권에 진출한다고 하죠. 그만큼 성장성이 있겠죠. 만약에 발판을 수도권에 내딛는다면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좀 돌아와서 몇 종목 더 볼게요. 자, 우선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241선을 한번 볼게요. 진하게 한번 설치를 해서 한번 볼게요. 7로. 자, 그 다음에 이 단기 이동평균선은 다 없애볼게요. 자, 없애고 나서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자, 240 하나만 있죠. 지금은 240 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위에 있죠. 매매하셔도 됩니다. 단 주가가 밀려 내려옵니다. 근데 1950포인트가 이탈이 돼버리게 되면 나 리스크 관리 잠깐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주식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서면 그때 하시면 돼요. 즉 주식을 할까 말까에 대한 기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식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중소형 지수를 한번 볼게요. 소형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수를 보더라도 얘가 마찬가지예요. 과거로 쭉 늘려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주식을 했다가 안 하면 됩니다. 다시 지지받죠. 지지받다가 이탈되면 이때 잠깐 쉬면 됩니다. 이때 쉬면 됩니다. 즉 이거는 소형주 지수죠. 그러니까 소형주 안 보고 중형주를 보든 대형주를 보든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 연초 시장부터 2월 달이었었죠. 241선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 하다못해 이 막상막하 투맨쇼의 전 프로그램이 승천이었었죠. 주식 승천.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가 유리한 시장이 옵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 신고가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겠죠. 결국엔 이러한 모습들만 보더라도 241선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됩니다. 자, 종목 하나 볼게요. 대형주에 대한 종목군들 한번 볼 건데 중소형주를 좀 봤으니까 대형주를 한번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진짜인가 아닌가? 삼성전자 한번 봅시다. 자, 삼성전자 어떤가요, 지금? 241선을 간당간당 지금 간당간당 있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241선이 이탈이 되게 된다면 즉 이 삼성전자 005930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241선을 이탈을 해서 135만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면 삼성전자 즉 지수가 좀 더 밀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왜 이렇게 크게 보냐면 지수가 시가총액이 거의 삼성전자가 2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섹터들 좀 더 많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포스코 한번 볼게요. 자, 포스코 보세요. 241선을 계속적으로 저항대로 작용하죠? 그죠? 241선을 계속 저항대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낙폭과대 매매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이 밑에 있다가 그것도 당합니다. 그럴 바에는 낙폭과대 안 하고 240 위에 딱 안착했을 때 그때 하면 되고, 거기다 또 하나 뭐였죠? 거리랑 빡 쓰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계속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을 겁니다. 자, 한 종목 좀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봅시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봤습니다. 마찬가지죠? 240을 이탈하고 난 이후에는 못 넘어갑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 확대 한번 해볼게요. 안착하려고 하죠. 그죠? 이러면 이제 관심 있게 보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먼저.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일단 241을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 있게 나 이제 대형주 한번 슬슬 관심 있게 한번 볼까라는 기준을 삼을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 241선 하나만 보더라도 종목군들을 접근할까 말까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자, 삼화 네트워크스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죠. 241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박스권역을 정고점을 돌파를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24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다가 어디서 튀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러면서 상승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가져왔느냐? 아닙니다. 지금 요 귀에 이렇게 끼고 있단 말이에요. 다 지금 앞에서 이렇게 이 종목 한번 보여주세요. 이 종목 한번 보여주세요.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다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준점을 잡는 방법이 바로 이거다. 241선 딱 놓고, 그거 보죠, 광고에. 뭐 2평 놓고, 뭐 놓고, 골든코스 아싸 매수. 이게 아니라 241선 딱 안착이 시켜놓은 종목군들만 일단 먼저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거는 실적이 좀 나오는 앤가, 그 부분들을 보면 됩니다. 많이 빠졌다고 해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여기에서 241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만 꼭 기억을 하셔도 직장생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 물렸다고 해서 장기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241선 딱 하나 놓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냥 장투하시면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면 되겠죠. 즉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 이게 가장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이평선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하나만 딱 놓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디매매보다는 그렇게 덜 신기해요. 딱딱 들어맞는 거. 나중에는 이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마디매매 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직장인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 혹은 이동평균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업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즉, 내가 매매해야 될 종목이냐 아니냐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년 동안의 평균값 넘어가야지만 매물소화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막상막하 투매쇼를 보시게 되면 열심히 이렇게 달리고 있죠? 그죠? 왕관 하나 이렇게 딱 쓰고 있고요. 아마도 왕관은 계속적으로 좀 쓰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왕관의 크기가 조금 더 컸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누적 수익률로 열심히 하죠. 아마 그 세 자리 숫자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9시 본방사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트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 많이들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죠?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www.sentv.co.kr 이쪽으로 좀 접속을 하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상담, 원하는, 어떤 부분들을 올려주시더라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좀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직 안 됐네요. 아직 안 됐으니까, 잠깐, 종목 상담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전화를 하시거나 문자를 주실 때 매수 단가를 좀 보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간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비중하고. 왜냐면, 만약에 보유 기간을 적어주시면, 이분이 오래 되셨구나, 아니면은 좀 최근에 매수하셨구나, 이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좀 여유있게 볼 수 있다, 혹은 여유있게 보지 못한다라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 이 보유 기간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유 기간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를 미리 좀 접수해 주셨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가 연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포트폴리오를 좀 보게 되면 코아스라는 기업을 1,535원에 비중 80% 거의 막 준 몰빵 수준으로 매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이 20%가 갖고 계시는데, 이 시청자분은, 신청하신 분은 한번 다시 보기를 클릭을 해서 보시고, 아니면 재방송 10시에 진행하니까 그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을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코아스라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이 DMZ 테마로도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던 기업인데요. 아직까지 보시면 241선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241선 위에 있습니다. 매매를 해도 혹은 투자를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실적이 기반형이 돼야 되겠죠.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4억 정도가 냈으나 단기 적자를 기록했어요.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좀 더 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80% 비중으로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약간의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가 되게 되면 매수가 정도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손해보지 말고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안주는요, 제가 두 종목을 좀 준비했어요. 좀 작은 종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첫 번째는요, 광전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광전자인데 최근에 241선 위로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LED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아마도 올해 실적은 좀 괜찮을 것이고 자산 가치에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매수 포인트는 얼마로 좀 잡으면 되냐면, 우선 이 광전자는 2,300원부터 2,380원까지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자리대입니다. 2,8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2,000원,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 자리대죠. 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비중은 약 한 20% 정도면 될 것 같고요. 241선이 지지가 되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코디에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고속충전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24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선이 241선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전기차가 내일 모레 출시가 됩니다. BMW에서. 그죠? BMW 전기차 출시가 되는데, 이 코드에서도 고속 충전 쪽, 전기 충전 쪽 고속 충전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IT 부품 섹터입니다. 아마도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고요. 지금 이평선 같은 경우는 확장했다가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금방 정배열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더해줘야 되는 건 거래량만 증가되면 땡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릴게요. 오늘 4,56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는요, 4,400원에서 4,500원 정도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5,300원 짧게,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4,3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비중 약 한 20%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좀 보시게 된다면 광전자, 코디에스 이렇게 종목을 편입을 하겠고, 현금이 약 60%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종목을 더 들어가시면 되겠죠. 어떤 종목이냐? 어떤 종목이냐면 제가 이제 내일장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포트폴리오 상담 못하신 분들 다시 보기로 혹은 재방송 저녁 10시 하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잠시 뒤에 공략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내일장 공략주입니다. 빨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품별 매출 실적이 바로 나옵니다. 어떤 기업인지는 끝까지 보셔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뼈 이식제 대충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슴, 성형이라든가 이 코 쪽의 성형이라든가 이 가슴 성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겠죠.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얼굴 쭉 펴주는 거,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감 잡으셨을 것 같아요. 향후의 예상 실적을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올해 약 한 40%, 올해 20, 내년에 40% 정도 성장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실적도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분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이 뼈이식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뼈라든가 척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이런 치료, 이런 재료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인공 가슴 보형물이 있겠죠. FDA에 등록된 최상 등급의 제품을 이용하죠. 소재를 이용해서 인체 안전한 이 보형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근데 가슴 보형물 시장의 전망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이 되고 있고 허가가 2014년도에 완료가 될 겁니다. 중남미 쪽에는 5개국의 허가가 완료가 돼 있다라는 거 포인트고, 중국 시장에 대한 성형 대국이죠. 3대 대국에 포함이 됩니다. 그 중국 시장에도 현재 진출을 해놓고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리프트. 쭈글쭈글한 이 깔끔해지는 거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페이스리프트 시장 연평균 7% 성장하는 거. 아마 이 기업을 제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한스바이오메드. 매수가는 18,000원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6,000원입니다. 자, 차트 짧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241선 지지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8,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16,000원 제시해드렸죠? 요것만 지지하면 된다라는 거 결론입니다. 내일장 한스바이오메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어떤 강연이냐면요,
정예사단이죠. 정재훈 예병군 멘토, 정예사단과 나문우 멘토 이렇게 셋이 투자 설명을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4월 27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압구정역 5번 출구 가로수길이라고 합니다. 지오다노 건물 6층에서 진행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현장 접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